이해찬 더민주당 의원이 공천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겠다. 김종인이 정치 거래하는 게 아니다. 김종인은 탈당 출마는 본인의 자유다. 해당 세종시에 공천을 더민주당 후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노는 총선 후에 따지겠다. 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해찬 의원이 본인은 이 야당 인생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공천 배제가 합당한 명분과 근거가 없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국가 전략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의와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해찬 의원이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서울대학 옆에 이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과학 서적들을 주로 취급하는 서점이었는데 당시로는 꽤 컸고 운동권의 리더들의 아지트 역할도 하면서 장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대학생치고 자기 하숙방이나 자취방에 책꽂이에 운동권 서적들을 좀 안 내놓으면 사람 취급을 좀 못 받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라도 복잡한 이 운동용 사회과학 서적들을 꼽아놨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좀 있어요. 과연 이런 책들을 정말 다 읽었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재미도 없는 형이 화학적인 복잡한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화학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화학 공식만큼 복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재미없는 책들을 한때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읽고 앉았다가 이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 뒤부터 그런 책은 안 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우간 그분은 당시에 처가가 좀 잘 산다 이런 소문도 났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관악에 이 하숙촌 골목 신림구동입니까? 그 골목 위에 무슨 설렁탕집까지 차렸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점도 하고 설렁탕집도 하면서 한때 또 우리나라 학생운동가 사회운동의 지도자급에 그리고 지역구에서 계속 당선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 저도 정치를 할 때 같은 당에서 좀 만났는데 찬바람이 쌩쌩이 일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저한테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그분 골프를 좋아하셨고요. 한간에 개고기도 좋아한다 이런 소문도 났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골프를 총리가 좀 치고 다니는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1절 날 부산에 가서 영남제분 그 공기총 여대생 사건 관련 회사죠. 영남제분의 회장 또 부산에 있는 각종 친노 성향의 기업인들과 3.1절 날 골프를 쳤습니다. 보통 3.1절 날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대독을 하는데 참 그날 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법적 불혹하고 골프도 시끄러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직에 물러났지만은 그 뒤에 친노의 대선 후보도 되었고 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대표도 됐습니다. 자, 저는 이분이 이러고 저러고 다 좋은데요. 사람마다 온갖 가가 없고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교육부 장관 때 YS 시절부터 슬슬 열린 교육이다 해가지고 마치 이 교육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교육은 정근대적인 군대식 교육이고 이제 애들 좀 편하게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슬슬 교육을 무너뜨리는 일이 시작됐는데 계악이라는 것이 이런 게 계악입니다. 근데 이해찬 씨가 거기에 완전 대몫을 박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지금도 대다수의 자녀를 대학에 보낸 부모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때 이해찬식 교육개혁은 수행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대입 내신 비중을 강화하고 절대평가한다. 대입 전형 및 전형 자료의 다양화, 그래서 수시 모집, 특기자 전형, 내신, 수능 외에 다른 자격증도 전형 자료로 제출한다. 즉 상 받은 것도
전형 자료가 되고 자격증도 떼고 그랬죠.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이 이해찬 교육부 장관 세대를 그때 대학에 가던 세대를 이해찬 제로 세대 이렇게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유일하게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말이 나왔고 흙수저가 금수저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는요. 근데 그 이후의 세대에는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어떤 부분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교육적인 제도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친노가 또 DJ 정권이 서민들을 갖다가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권을 없애겠다라고 한 정권들인데 이 정권에서 교육에 의한 특권들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있어서 약간의 예외라도 허용을 하면 그 예외를 뚫고 온갖 편법과 탈법,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그 편법과 탈법, 불법이 판을 치게 되는 계기를 실마리를 이해찬 교육이 만들어 준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수행평가 제도를 도입한댔는데 그 무슨 교사들이 뭐 일도 많고 그런데요. 거기에 이 애들을 갖다가 이 수행을 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래 되다 보니까 뭐 한 교과목을 맡은 선생이 200명쯤 되는 영어 선생이 그렇게 한 200명쯤 되는 여러 반에 한 4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 애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이렇게 통한 수행 평가라기보다 노트 검사, 뭐 인터넷 자료 적어서 그냥 과제물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매우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면서요. 교사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 뭐 학부모과의 유착 등을 통해 가지고 애들에 대한 점수를 갖다가 한마디로 내신을 조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신 비중이 입시에서 큰 상황에서 이 수행 평가를 때문에 또 가해를 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행 평가에서 이 과제물을 내주고 그 과제를 하는 부분에 그것도 가해를 하고 대신 써주는 일도 생기면서 한마디로 이 부익부 빈익빈이 교육에서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서 내주는 수행평가 과제들을 수행할 만한 그런 역량이나 그걸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학교에서 안 돼 있다 보니까 밖에 가서 그걸 해오는데 있는 집 애들이 그걸 잘하게끔 그것도 과외나 과제물 대신 제출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 비중이 강화되면서 절대평가가 되면서 결국은 이 애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입시보다 내신의 비중을 둔다고 하면서 3년 내내 학교가 애들 간의 절대적인 평가를 위한 경쟁의 지옥이 되어버렸고요. 그 과정에서 교사들의 자율성이 드러나면서 비리의 소지도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신 평가가 학교에서 치는 학교 시험, 매달 치는 시험이 원래고사나 뭐 이 분기에 치는 그런 시험들이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이 반영의 내신 반영의 토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험 하나하나가 대학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이 자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3년 내내 시험의 공포에 시달리게 됐는데 절대평가를 하니까 90점 이상, 80점 이상, 뭐 70점 이상 이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쉽게 내라고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실력 저하도 가져왔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환경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 그 다음에
이 내신이 실력 경쟁이 아닌 결국 시험 문제 안 틀리기 경쟁으로 되면서 시험 문제들을 갖다가 기출 문제, 뭐 학원의 문제, 뭐 곳곳에서 시험 문제 찾아내기 경쟁으로 가버리면서 학원을 더 다녀야 되는 사교육 부담도 늘어난 겁니다. 자, 대입 전형 및 전형 자료의 다양화 이런 부분 속에서요.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내신은 뭐 크게 변별력도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전형의 형태 속에서 뭐 토익 성적, 자격증, 상 받는 거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그 다음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이 돼버리면서요. 사교육 열풍이나 또 사교육 말고 조작하는 거, 상 받는 걸 조작하는 그런 불호가까지 생기는 사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한자 급수 자격증, 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토익 시험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런 다양한 자료나 자격증을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서 정보나 준비를 갖출 수 없는 가난한 집의 애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밀리고 또 대학에 입시해서 그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인정해주고 하는 부분은 판단은 대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과의 어떤 커넥션이나 정보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또 더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 각종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또 뭡니까? 기타 전형, 뭐 농어촌 특별 전형, 뭐 저소득층 전형 이래 되면서 구멍들이 곳곳에 뻥뻥 뚫렸고 그래서 자기 집 멀쩡한 애를 지방의 대학으로 고등학교로 전학시키거나 상업계나 뭐 공업계로 전학시켜서 학교는 안 가고 대학 입학만 해서 너네 학교에서 대학에 보냈다. 서울대 보냈다라는 결과는 너희들이 취해도 된다 해서 학교하고 짜웅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를 갖다가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결국은 일반 고등학교는요, 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소수의 학생과 대학을 사실상 이 포기한 학생들 사이에 완전히 그냥 계층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대충 능력이 있고 그 다음 애가 이런 부분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고 그리고 사교육과 정보 돈만 들어가면 갈 수 있는 학생이 되고 그런 부분에 누락된 학생들은 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시험 칠 때는요. 학력고사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란 게 없었습니다. 한 방에 그래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가요. 결국은 입시가 실력 싸움이 아닌 정보력과 돈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부분으로 되어버렸고요.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저것을 갖다 복잡하게 요구하고 돈이나 정보가 대학 간다라는 걸로 불공정한 사회로 가는 기여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만 우리 때는 열심히 했죠. 공부 말고 다른 걸 해서 대학 간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봉사활동을 해서 간다. 또 뭡니까? 무슨 뭐 어떤 전국 대회에 나가서 상 받으면 간다. 온갖 종류의 구멍들을 만들어 버리니까 학교에서요. 공부라는 것이 부차적일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매학 분위기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망진창의 교육을 만들면서 가장 서민을 위하고 정의를 위하는 사람이 자기가 교육부 장관을 할 때 한마디로 이 개천에서 농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이 대학 입시 제도 공부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능력에 의해서 한마디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능력에 의한 경쟁이 아닌 온갖 구멍에 의한 편법 경쟁으로 한마디로 밝은 분야를 어둡고 침침하게 해서 불공정이 판을 치고 돈과 정보가 사교육이 판을 치는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애들끼리도 서로 간에 위화감부터 시작해서 이미 대학을 포기한 사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소수의 애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당시 있는 것이고요. 본인은 이 부분을 원죄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것이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망친 교육을 당신은 지금 반성하지 않냐라고 한번 질의를 하거나 공개 토론을 하자거나 비판하는 모양을 못 봤습니다. 사실 이해찬이 했던 이런 교육들이 노무현 내내 정권 내내 관철되었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구멍을 더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총대를 메고 푸른 부분이요.
한국 사회의 기득 상류층에는 그 제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으로 오면서 저희 진보에서 보수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보수 정권에서도 그걸 더 열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요, 오늘날 교육이 정말 대학 입시가 진짜로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3,000가지가 넘는 저 대학 전형 방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해찬은요,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연 책임으로도 정치를 그만둘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